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요.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요. 닥터 존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페일드백, 일부러 보신 분들이 이게 네.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그 허리 아프신 분들, 네. 이게 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주사를 맞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네네. 이런 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어떻게 이제 좋아지셨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건 이제 좀 상세하게 네네. 조각 내가지고 네. 왜 그런가 네.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허리 그러면 사실 근육이 제일 많은 부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어 근육이다 이래가지고 네.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이것도 뭐 남자한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이제 중요한 부위인데 네. 이 고장이 잘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니까. 네. 근데 근육이 많으니까 사실 뭐 회복도 좋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네, 뭐 여러 네. 가지 치료를 받고 해도 뭐 잘 안 된다. 그럼 왜 안 될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전체에서 부분에서 또 더 부분만 보고 뭔가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렇죠.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전체를 좀 보자. 네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서 전체를 봐야지 되는 부분이, 뭐 일부에서도 눈이 얘기했지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머리부터 끝까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발끝에서부터 이제 일단 먼저 한번 가보죠. 그럼 발의 문제가 허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 자, 우리 몸은 연결이 돼 있다. 이걸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연결돼 예를 들면 있죠. 허리 따로, 뭐 머리 따로, 뭐 발 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연결된 구조다. 그래서 한 군데가 움직이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그런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네. 먼저 이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발이 있을 거고 발과 그리고 종아리, 허벅지, 골반뼈, 허리로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이건 서로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네. 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잘 지지하기 위해서. 근데 발이 변형이 돼 있다. 예를 들면 물론 참족이 돼 있다거나 이런 참족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군대를 조금 빠지게 되는 평발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종아리도 움직이고 허벅지도 움직이면서 골반뼈가 움직입니다. 네. 근데 골반뼈에 움직이는데 골반 뒤에는 엉치뼈가 있습니다. 엉치뼈에 허리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골반뼈가 돌면서 엉치뼈도 같이 돌게 되고 그 위에 있는 허리뼈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리가 짝다리다. 예를 들면 다리를 꼬고 앉은다.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운동화나 이런 것들의 어떤 우리 깔창을 본인이 임의로 해가지고 발의 모양을 바꿔서 키높이를 신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골반으로 힘이 전달이 되고 그 골반의 영향은 바로 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허리에 직격탄을 이제 그렇죠. 주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발 모양이 난 뭐 괜찮은 것 같아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괜찮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외형으로 네. 다 알 수 있는 게 뭐 평발 이런 거는 뭐 쉽게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무지외반증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그냥 안으로 휘는 네. 거. 이런 분들은 발 모양이 일단 이 발가락 모양이 아니라 발 모양이 네네. 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네네. 이게 이제 건들건들 거리거나 안으로 쉽게 이렇게 접혀지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또 되게 다리 길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골반이 틀어진 게 또 무릎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또 발목에 영향을 주고, 또 발에 영향을.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돌아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리 보상을 하고 있는 게 허리라고 생각을 하면 허리에 주는 힘을 갖다가 아래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 쪽에 보조기를 끼워주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조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 이렇게 되면 여기만 높이면 되겠구나. 이거는 너무 1차적인 생각인 게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빼지 않고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상황. 그래서 이 위쪽을 치료를 같이 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발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에 적당한 정도의 어떤 강도에 줄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보조기를 낄 수 있는 이런 경험적인 것들이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요즘에 뭐 물리치료사가 만들었다, 뭐 누가 개발했다, 네. 30년을 발 연구를 한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깔창들, 네네. 족부 보조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사서 좀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기존의 기성품들을 갖다가 깔았는데
그게 또 다른 불균형을 줘가지고 풍선효과처럼 두통을 만들고 어깨 통증을 만들고 허리 통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쪽만 끼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한쪽만 끼게 되면 결국에는 그 힘은 계속 전달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에가 다 세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지 사서 기장 안 줄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바지 사서 기장을 안 줄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대부분은 기장 조절을 하잖아요. 네. 뭐 위에 사도 다 이제 소매를 좀 조절하시는 네, 네.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기성품이 맞으면 다행인데 네. 이게 어정쩡하게 맞으면 사람 꼰대가 없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일단은 착용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네, 그럼 네. 이게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것을 교정을 하는데 뭐 이게 바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추고 네, 균형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허리를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이제 또 올라가 보면 어깨 네. 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깨가 목이랑 관련되고 뭐 어쩌고 뭐 걸을 때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깨하고 허리하고 골반은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일단 우리 몸 자체는 뼈로 연결이 돼 있고 네. 그 뼈가 우리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움직임, 동작들을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정한 것들을 잡아주고 있는 것들이 근육과 인대 이런 이런 것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흔드는 동작 자체가 생긴 근육들은 서로 근육막이라는 거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서 그 움직임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보통 어깨와 허리 그리고 골반 다리 쪽으로는 X자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반대편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게 서로를 교차해내면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런 근막의 연결성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망가지면 반대쪽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발에 문제가 생긴 게 허리로도 전달이 되지만 어깨에 문제가 생긴 게 허리, 발로도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케이스 그렇죠. 분도 어깨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네. 그게 허리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이걸 많이 써가지고 다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저는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 당연히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의 이벤트들은 결국 과거로부터 쌓여간 문제들이 터진 거지 단지 그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게다가 사실 뭐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부분을 많이 쓰면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쓰여지기 그렇죠. 때문에 다 같이 고장나 있고 결국은 많이 쓴 곳에서 빨리 터졌을 뿐이지 그렇죠.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이 네. 지금 이제 뭐 허리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네. 어깨가 불편한데 내가 뭐 깔창을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네. 결국에 깔창이라는 거, 본인에 맞는 족부 보조기를 경험이 많은 분에게 받은 족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요. 요게 결국 골반에 좋은 영향을 주고 골반에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는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과 그리고 하지의 근육들이 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연결된 근육과 근육막의 시스템이 살아나면서 반대쪽 어깨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이제 제 환자분에도 분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서울대병원 바로 옆에서 식당을 네. 교수님들하고 뭐 거기 이제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엄청 회식을 주로 하시는 곳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오면 진료 받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서울대를 그렇게 바로 옆집 다니듯이 옆집이니까 사실 이렇게 다녔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먼 길을 강을 건너서 저희까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결국 뭐 여러 치료를 하셨지만 깔창을 딱 하고 나서부터 족부 보조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죠. 네. 그리고 뭐 너무 이제 일하는 게 편해지고 이게 뭐 자는 것까지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좋은 영향을 회전근개 파열이긴 하지만 그게 더 파열되지 않도록 또 도움을 주고 또 어깨 치료를 잘 받으시면 파열된 부분이 또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이렇게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단계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꼭 이해해야 되시는 뭐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무엇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치에 맞는 건가요?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허리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허리에 협착이 생겼어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글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허리에 협착이 생기고 허리에 디스크가 터진 거는 결국에는 위에서 눌러대기 때문에 터졌지 그냥 뭐 풍선 터지듯이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체중 빼세요.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협착이 생긴 것 또한 위에서 눌러대는 압력을 받아내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들, 뭐 관절들도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디스크도 튀어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좁아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가 느끼는 이 증상의 위치는 피해자 쪽이라는 거예요. 가해자를 다스리려면 결국 그 허리에 걸리는 하중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 하중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문제가 결국에는 허리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위쪽에서의 문제가 이거죠, 이거. 결국에 머리의 움직임과, 즉 머리와 목의 위치가 허리에 직접적인 하중 문제를 계속 줬던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고 허리 디스크가 터지진 않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버티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목의 위치를 안정성 있게 잡아주는 것이 허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우리는 이제 뭐 MD,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사실 뭐 도수 치료를 하는 뭐 닥터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DO라고 있거든요. 이제 정형 의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등골격계만 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제 이론을 또 살펴보면 이 우리 몸의 척추에 생기는 문제는 쌍으로 돌아간다. 쌍으로. 그러니까 내가 척추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는 이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허리 문제가 목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진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이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는 이게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요즘은 거의 이제 목도 같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론들을 이제 점점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나는 허리 전문이니까 허리만 뭐 어떻게 해보겠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개선되어 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첫 번째 그 케이스 분의 목을 봐도 목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C자가 벌써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역C자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퇴행성도 굉장히 심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 있다 보니까 허리 문제가 드디어 폭발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여기 이제 주호소, 치 컴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지만 공략을 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하고 다루어주면 훨씬 더 순조롭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더 고장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좋은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허리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많은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내 몸 전체를 다루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장 불편한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그런 아프지 마쇼 네네. 신년 특집 2024년에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